자, 이 곡선은 우리 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플랑크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이 플랑크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가로축에 놓여 있는 게 파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마이크로미터로 되어져 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온도가 높은 그런 별이 돼요. 그래서 아까 원시별이 만들어질 때 계속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시별이 되기 전에는 온도가 낮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온도가 낮았으면 파장이 길었다가 점점 온도가 높아져서 파장이 이렇게 짧아져서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원시별이 요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별을 원시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랑크 곡선에서는 파장이 길어지면 온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시별이 되기까지는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져야 돼요. 그랬더니 길었던 파장이 점점 짧아져서 한 1000켈빈 정도가 되면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으로 되게 되고, 그럼 이제 원시별부터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원시별의 중력 수축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면서 온도가 높아지냐 하면은요, 질량을 가진 성운들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수축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저 줄어든 위치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요 복사는 열의 이동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로 바뀌면 이 운동 에너지가 별의 내부를 뜨겁게 하는 온도에 연관이 있고요. 바뀐 복사 에너지는 별을 밝게 빛나게 하는 광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 다시 말하면 온도와 광도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별이 밝게 빛날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원시별은 중력 수축이 그 에너지원이 된다고 했고요. 주기혈성의 에너지는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중력 수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얘 자체가 운동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이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관련된 거고요. 복사 에너지가 광도에 해당하는 거하고 관련됐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특히 주기혈성이 돼서 1000만 켈빈 때부터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 원자핵 4개를 가지고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드는데, 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에서의 질량이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질량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걸 우리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공식 E는 델타 MC 스퀘어, MC 제곱이라는 이 유명한 공식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한 공식이고요. 줄어든 질량 킬로그램으로 집어넣고요. 빛의 속력을 제곱하면 그게 다 에너지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탄소나 산소까지만 딱 만들어내고 백색 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백색 외성에는 탄소에 높은 압력 덩어리만 있으니까 가보진 않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아마도 탄소가 높은 압력으로 돼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좀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겠죠. 철이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면 그게 이제 초신성이죠. 근데 그 초신성의 폭발로 인해서 우라늄이나 이런 원소들이, 무거운 원소들, 우리가 얘기하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면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납이나 우라늄 같은 경우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초신성이 폭발해가지고 더 밀도가 큰 그런 이제 중심부가 남게 됐을 때 이 중성자별은 뭐냐면요,
밀도가 워낙에 크고 수축이 워낙에 잘 되기 때문에 원자 자체가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되지 못하고 고밀도 때문에 전자가 원자핵에 끌려 들어가요. 그러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끌려 들어가면 중성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별이 만들어지고, 그것보다 더 밀도가 커지게 되면 인제 빛이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주 공간에선 전자기파와 같은 이런 광자가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건데, 그런 광자 자체도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잡아먹는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 후에 중심부에 남은 높은 밀도와 압력으로 아까 얘기했던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서 중성자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밀도가 커지게 되면 빛조차 못 빠져나오는 블랙홀로 진화되는 건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이상 그런 큰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그러면 도대체 왜 철까지만 만들어지고 온도가 더 높아진다고 했을 때 철보다 더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질량수에 해당하는 애들이 쭉 놓여져 있는데, 질량수가 철보다 작은 애들은요, 융합을 해야지만 에너지들이 커져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 이런 핵자당 결합 에너지 이런 건 필요 없고, 에너지라고 한다면 지금 철보다 질량수가 작은 애들은 융합을 서로 해야지만 이렇게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질량수가 철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융합해서 에너지가 커지지 않고요, 융합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서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있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철보다 질량수가 큰 애들은 만약에 융합하면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자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얘네들은 핵 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원자폭탄 이런 거 얘기할 때 걔네들이 핵 분열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우라늄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우라늄 농축했다가 그런 걸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쓰기도 하는데, 그때는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라늄은 철보다 질량수가 크기 때문에 핵 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